요즘 경제 쪽에 최대 이슈가 금이라고. 맞아요. 금 한 돈이 60만 원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요즘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1년 동안에 한 40%가 넘게 금이 올랐고요. 최근에 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금 생각할 때는요, 이 우리나라 생각만 하면 절대 안 돼요. 전 세계 글로벌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금 지금 충분히 내가 올랐고 수익을 보고 싶어요 하는 분은 매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당장 대안이 그러면 찾아서 현금으로 둘 거냐, 그럼 주식 채권을 할 거냐라고 본다면 내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금으로 10에서 15% 정도는 보유하고 계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샘입니다. 자, 저희가 저번에 원자재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금 투자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즘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금 투자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좀 배워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금 투자에 대해서 마스터하기 위해서 이분이 또 나와주셨습니다. 조재영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경제 쪽에 최대 이슈가 금이라고 맞아요. 네, 하던데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르는 저라지만 금값이 많이 올랐다는 건 알고 있는데 금 한 돈이 60만 원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네. 요즘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벌써 1년 동안에 한 40%가 넘게 금이 올랐고요. 최근에 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금은 사실 우리 모두가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요새 유난히 더 좋아하는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 때문에 이 안전자산의 대명사하면 역시 뭐예요? 금이잖아요. 네. 그래서 금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 부인할 수 없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착각하면 안 될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그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해요. 크게 한번 볼게요. 네. 금은 크게 세 군데에서 주로 매입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매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국은행. 그렇죠. 네. 뭐 미국 하면 연준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이 중앙은행에서는 자기 나라의 화폐 가치가 좀 하락할 것 같으면 아니야, 우리 이렇게 튼튼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금들을 사 모읍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금을 가지고는 있어요. 네. 몇 톤 정도 가지고 있냐면 104톤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외화 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높진 않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반면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어딜까요? 그 나라의 중앙은행 중에서. 미국 그렇죠. 아닐까요? 네. 미국은 자기네 나라가 워낙 기축통화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통화를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주로 제일 믿을 만한 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아까 104톤 정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미국이 몇 톤을 가지고 있냐? 거의 8,000톤이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8,000톤이요? 8,000톤, 8,100톤 이상. 와우. 네. 그러니까 뭐 비교가 안 되죠. 네. 이 유럽이나 미국의 국가들은 외화 보유고 중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혹시 튀르키예, 옛날 터키가 화폐 가치가 뚝뚝 떨어졌었던 기억 있으시죠? 네. 이때 튀르키예 중앙정부에서 그 방어를 하기 위해서 금을 무지하게 사들였어요. 또 최근에는 폴란드가 또 금을 무지하게 사들이고요. 또 얼마 전에는 중국이 또 금을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어느 나라가는 화폐 가치가 좀 하락하면 금을 통해서 자기네 화폐 가치를 방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금을 사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가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산업적으로 정말 금이 필요해서 이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 아세요? 전자제품에 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뭐 TV라든지 뭐 비디오 테이프 또는 뭐 2차 전지 이런 데도 금이 들어가요. 물론 이제 24K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도시 금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도시 금광. 예, 뭐냐면 이런 폐가전제품을 모아서 여기서 금이 나오는 부품만 쏙쏙쏙 빼서 금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되겠죠. 네, 이런 비즈니스도 있답니다. 그래서 산업적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하지만 금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건 이 두 가지보다도 더 큰 수요가 있는데 그게 당연히 이 개인들의 수요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같은 사람들 또는 뭐 돈 많은 분들이 야, 역시 주식 채권도 좋지만 금도 너무 좋은 것 같아 해서
뭐 골드 바를 막 이렇게 산다든지 아니면 금에 투자한다든지 금 관련된 금융 상품에서 금을 산다든지 개인적 수요가 압도적인데 여기에 놀라운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중앙은행에서 금을 제일 많이 사는 곳은 어디라 그랬죠? 미국이요. 미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다 네. 그랬죠. 그러면 개인 수요를 국가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압도적으로 1등인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 맞습니다. 중국이 압도적으로 금을 사랑하고 그 개인들이 사는 수요가 압도적으로 1등이 중국이에요. 두 번째 민족이 어디냐? 인도예요. 인도도 이제 인구가 세계 1등이잖아요. 맞아요. 중국보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빈부의 격차도 커서 이 인도에 돈 많은 분들이 금을 러브러브합니다. 네. 그래서 이 중국과 인도 두 나라에서 사들이는 금의 양이 전 세계 금의 절반을 넘어요. 장난 아니죠. 그런데 인도가 1인당 국민소득이 아직도 3,000불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거의 4만 불 가까이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지만 이렇게 금을 많이 산다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앞으로 인도는 계속해서 소득이 올라가겠죠. 중국도 소득이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벌면 벌수록 자기들이 좋아하는 뭐를 사들이겠어요? 금을 사들이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금의 수요는 이들 중국과 인도의 탄탄한 경제 성장이 밀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금 생각할 때는요, 이 우리나라 생각만 하면 절대 안 돼요. 전 세계 글로벌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궁금한 게 네. 언제까지 이 금값이 오를까? 네. 지금 되게 비싼 것 같은데 뭐 수익을 좀 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비싸니까 팔아도 되지 않나? 네, 라는 그거는 뭐 내가 이 정도에 만족한다라면은 파시는 것도 말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 굉장히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가상자산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금하고 매우 유사한 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들 또는 부동산도 뭐를 발생시키냐면 캐시플로우를 발생을 시켜요. 주식에서는 뭐가 나와요? 1년에 한 번 정도씩 배당? 그렇죠. 배당이 나오죠. 채권에서는 이자 그렇죠. 부동산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월세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서는 사실 나오는 게 없죠. 네. 금도 새끼를 치지 않습니다. 네. 아무것도 늘어나지 않아요. 네. 하지만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공급이 얼만큼 늘어날지 모른다는 거. 특히 화폐가 각 나라에서 이번에 보셨잖아요. 코로나 때 보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요. 네. 아니 이 똑같은 게 10개가 있는 줄 알고 샀더니 20개, 30개가 돼버리면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지 않죠. 떨어지죠. 그런데 금은 이렇게 폭발적인 공급이 발생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금 지금 충분히 내가 올랐고 수익을 보고 싶어요 하는 분은 매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당장 대안이 그러면 찾아서 현금으로 둘 거냐, 그럼 주식 채권을 할 거냐라고 본다면 내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금으로 10에서 15% 정도는 보유하고 계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예 다 파시기보다는 네네. 네네. 그러면 뭐 지금 좀 올랐으니까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돌반지나 뭐 금목걸이 이런 거 난 좀 팔아야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디를 가야 잘 파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조금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은행에서 할 수도 있고 증권회사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지금 현물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파는 방법은 솔직히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금은방에 가서 파는 방법밖에 없지만 잘 팔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뭐냐면 가서 그냥 나 금 이만큼 있는데 이거 얼마 해주세요 이렇게 딱 물어보면 아마 금은방에서 보통 한 5% 가까운 마진을 가져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 때도 한 5% 정도 마진을 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부가세 10%. 그러면 다 합하면 사며 팔면 20%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뭐 일단 금으로 갖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 팔 때는 한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은 현재 금 시세가 나오죠. 네. 근데 요거는 달러 기준이죠. 그 다음에 1트로이 온즈당 가격이에요. 트로이 온즈. 네, 좀 낯설죠. 네. 이 금이나 은이나 이런 귀금속은 온스가 아니라 트로이 온즈라는 단위를 써요. 이 트로이 온즈는 31.1g 정도예요. 그러면 환산을 해보는 거예요. 1트로이 온즈당 뭐 2,936불이면
1g당 얼마구나 이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늘의 원달러 환율 확인할 수 있잖아요. 곱하면 1g에 얼마구나.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금들은 대부분 돈 단위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한 돈이 몇 g이냐면 3.75g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3.75g을 딱 계산을 하면 오늘 시세가 한 돈당 얼마구나라는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제가 쭉 보니까 지금 시세가 한 돈당 얼마인데 얼마 쳐주시나요? 그러면 이분들이 바짝 긴장하겠죠. 그렇죠. 아는군. 해가지고 아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와서 이거 사주세요 하는 사람보다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그래서 실물 금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금의 투자는 금융자산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뭐 이미 금으로 갖고 있다면 그렇게 좀 알아보고 방문해 보시고 저 같으면은 한 4-5군데 한번 방문을 해보면 확실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그쵸. 나는 이미 다 알아보고 왔다. 여기는 조금밖에 안 쳐주네요. 이거는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정찰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좀 노력을 하시는 게 그나마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궁금하거든요. 금 상승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약간 이런 기미가 있으면 금이 오른다. 이런 게 있을까요? 뭐 누구나 아시는 거. 금은 사람들이 언제 찾게 되냐면 세상이 어지러울 때. 예를 들면 전쟁이 난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물가가 오른다든지. 이 물가가 오른다는 건 뒤집어서 표현하면 뭐가 하락한다는 얘기일까요? 실물 가격이 오른다, 물가가 오른다. 그럼 반대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게 대표적인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간다든지. 그리고 화폐 가치 중에 제일 대표되는 화폐가 뭡니까? 달러.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달러 가치하고 금 가격은 조금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이 1-2년 동안은 아시는 것처럼 달러도 오르고 금값도 오르니 금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게 달러로 계산이 되니까 금은 금값대로 오르고 달러는 달러대로 오르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죠. 행복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패턴은 전쟁 등 세상이 어지러울 때 화폐 가격이 하락할 때 금값은 오르기 마련이고요. 근데 최근은 왜 이렇게 금이 더 주목받냐면 달러도 강세인데 금값도 강세 조금 이상 현상일 정도로 금값이 강세가 돼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금이랑 또 같이 얘기가 되는 게 짝꿍이잖아요. 은은 그럼 금이 오를 때 은이 같이 따라서 오르나요? 근데 이제 금의 짝꿍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금의 동생입니다. 금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은은 좀 가벼워요. 금보다는 훨씬. 그러니까 이 실제 무게가 가볍다는 뜻보다는 그 가격의 변동성이 훨씬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값이 오르면은 이 금은 아무래도 좀 가격대가 나가다 보니 은으로 금 대신 은 이런 세력들이 굉장히 많고 또 하락하면 바로 또 파는 세력들도 많아서 금보다 은의 변동성이 훨씬 커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은까지 손은 안 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마음고생을 좀 할 수 있겠군요.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금융상품도 은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금은 내가 뭐 ETF도 있고 ETN도 있고 펀드도 있고 뭐 실물 투자도 있고 한데 은은 그냥 실물 투자 아니면 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자산이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서 사람들이 많이 사면 확 오르지만 관심이 없어지면 뚝 떨어지는 좀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은은 금의 동생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2025년에 금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이제 장기적으로 이 금을 가지고 가야 될지 안 사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될지 어때요? 일단 제일 주의하실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내가 사고자 하는 그 금 가격이 과대평가된 건 아닌가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에 이거 들어보신 적 있죠?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다라는 얘기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너무 비싸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사와서 한국에서 팔면 남겠다 이게 될 정도로.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이 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또 왜요? 자, 요거를 계산을 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국제 금 시세를 보고 트로이 온스당 가격을 그램으로 환산을 해서 환율을 곱해서 1g당 얼마구나. 제가 오늘자를 한번 보니까요. 국제 시세로는 1g당 13만 5,763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된 종가를 보니까 14만 6천 원이에요. 왜 더 비싸? 8% 정도 지금 버블이 껴져 있어요. 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버블은 분명히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8% 거의 10%에 가까운 웃돈을 주고 네. 내가 금을 살 것이냐, 네. 아니면 조금 기다려서 이 버블이 꺼진 뒤에 금을 살 것이냐라는 건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금 시세는 주식 시세처럼 리얼타임으로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환산하는 걸 자꾸 귀찮아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 트로이 온스가 몇 그램이라고 했죠? 그건 못 외우시겠지만 31.1g. 네. 오케이. 그다음에 돈은 3.75g. 그다음에 환율, 달러 환율 나오죠. 네. 그렇게 계산을 하면 1g당 또는 한 돈당 금값은 몇 원이다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보고 한번 투자할까 말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금도 투자 자산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네.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2025년에 금에 대해서 비중을 좀 내 자산의 한 15%까지 한번 늘려보겠다라고 한다면 한 달에 예를 들면 내가 50만 원씩 투자하겠다라고 정해놓고 50만 원을 가지고 금을 사요. 그러면 금값이 오르면은 점점 내가 투자하는 비중은 그 금의 양은 줄어들겠죠. 네. 근데 금이 떨어질 때도 있겠죠. 네. 이러면은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금의 양은 좀 늘어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금을 조금씩 확보한다라는 컨셉으로 금 투자에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할 투자로 금액을 그렇죠, 정해놓고 그렇죠. 하는 게 맞습니다.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얘기 잠깐 해주셨지만 금 투자에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현물을 살 수도 있고 네. ETF, ETN 그렇죠. 이런 금융 자산들도 있는데 어떤 투자 방식이 가장 좋을까요? 좀 다르긴 하겠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네. 근데 요거는 증권회사를 통해서 거래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버블이 꺼졌을 때 사는, 네. 요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이제 천천히 한번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금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금 투자 ETF일 거예요. ETF는 이제 익숙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뭘 보셔야 되냐면 이 금 ETF에서는 네. 금 현물에 투자를 하느냐, 금 선물에 투자하느냐, 아니면 금광회사 주식에 투자하느냐,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사실 제일 바람직한 거는 금 현물에 투자하는 게 제일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금 선물이란 게 이런 특징이 있어요. 금 선물의 결제가 매월 일어나요. 원유처럼.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한 ETF 입장에서는요, 최대한 매월 이 선물을 갈아타야 돼요. 갈아타다 보면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한번 얘기했었는데, 갈아타면서 발생하는 비용, 영어로 얘기하면 롤오버 코스트. 기억이 살짝 나죠? 그래서 롤오버 코스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금 가격보다 덜 수익이 나요. 그래서 금 ETF에 투자할 때는 가급적이면 네. 금 현물에 투자하는 ETF를 선택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금 ETF에 투자할 경우에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편한 방법은요, 은행에 가셔서 할 수 있어요. 국민은행, 네. 우리은행, 네. 신한은행, 이 세 군데 은행에 가면 금 통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면은 그 돈으로 금을 사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거 팔게요 하면은 그 금을 팔아서 우리한테 되돌려주는 금 통장이 있어요. 장점은 0.01g 단위로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몇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좀 단점은 돈 벌면 세금 내야 돼요. 15.4%. 두 번째는 은행이나 증권사 가면 금 펀드가 있죠. 금 펀드는 금 현물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고요. 금 선물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고요. 또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금광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내가 직접 금광회사 주식을 사보면 어때? 이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멋지걸요? 네, 그래서 베릭 골드라든지 뉴몽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금광 회사 주식이 있어요. 이거를 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 안 내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거 알려주셔도 돼요? 헬스 아니죠? 합법적으로. 증권회사를 가세요. 증권회사 가셔서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금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네. 별도 계좌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식을 사고 팔듯이 금을 사고 팔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세금이 1원도 없습니다. 너무 괜찮죠. 그래서 만약에 뭐 작년 1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신 분은 한 40% 넘는 수익을 거두셨어도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금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혜택을 준 거니까 한번 누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대신 좀 주의하실 점. 뭐 예를 들면 이런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금거래소, 땡땡금거래 뭐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공신력 있어 보이는 이름을 단 금 사고 파는 곳이 많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정부에서 하거나 또는 공신력 있는 회사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전부 쉽게 말하면 금은방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금을 사는 가격, 파는 가격은 그들 자유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세 10% 살 때는 사고 팔 때 마진이 거의 5% 정도가 다 띱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금 거래할 수 있는 곳은 한국거래소 금시장 외에는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내가 현물로 마음이 편안하지만 내가 세금은 내겠다 하면은 현물을 하셔도 좋지만 저 같으면 마음으로 투자하는 차원에서 세금도 아끼고 수수료도 아끼기 위해서 증권회사를 통해서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활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투자는 이제 KRX 금시장을 통해서 사는 게 가장 공신력 있고 좋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또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주의할 점은 사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내가 정확한 금 가격을 모르면은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당해요? 그러니까 당한다는 표현이 결국은 비싸게 사고 싸게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국제 시장에서의 금 가격이 얼마인지 이거 금방 확인하실 수 있죠. 오늘 환율이 얼마인지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로이 온즈가 몇 그램이라고요? 31.1g. 네. 좋습니다. 이것만 안다면 뭐 계산이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고자 하는 금이 현재 시세로 얼마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내가 지금 비싸게 사고 있구나, 싸게 사고 있구나, 비싸게 팔고 있구나, 싸게 팔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실 테고요. 또 이 사실만 확인하셔도 거래 상대방이 금은방 같은 데서 아니 지금 국제 시세가 한 돈당 62만 3,520원이던데 여기선 얼마에 주시나요? 하면은 바짝 긴장하면서 조금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조재영 부사장님과 함께 안전자산인 금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금 투자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오늘 금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까지 알려주셨으니까 확실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